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제1편. 삶의 본질에 더 가까운 것들. 나는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보고 싶어 숲으로 갔다. 삶의 본질적인 요소들에 정면으로 맞닥뜨린 채 삶이 주는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다. 나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헛되이 살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 싶었다. 작지 않은 땅을 상속받은 한 지인이 할 수만 있다면 나처럼 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누가 됐든 나와 같은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려 한다면 말릴 것이다. 그 사람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익힐 때쯤이면 이미 나는 다른 삶을 시도하고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 되도록 다양한 삶이 존재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기도 하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의 방식, 어머니의 방식 또는 이웃의 방식을 따르려 하는 대신 온 주의를 기울여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찾아내고 추구하기를 바란다. 하루하루의 본질에 변화를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예술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을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숭고하고 소중한 시간에 사색할 만한 것으로 만들 의무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사소한 일들로 인해 흐지부지 헛되이 쓰인다. 단순하게, 더 단순하게, 아주 단순하게 살아가라. 여러분의 일을 2가지나 3가지로 줄여야 한다. 100가지, 1000가지가 되게 해서야 되겠는가? 100가지 세지 말고 5이나 6가지만 세도록 하라. 계산은 5손가락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 그만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스러운 삶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만다. 체념은 그런 절망을 확인하는 일이다. 사람들은 절망의 도시에서 절망의 시골로 옮겨 다니지만 어느 곳에서는 핑크나 사양지의 용기만이 위안이 된다. 사람들은 여전히 유희와 오락을 즐기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은 것은 절망감이다. 그 속에 진정한 즐거움이 있을 리 없다. 진정한 즐거움은 일 자체로부터 온다. 농부는 하루 종일 홀로 밭에서 김을 메거나 숲에서 나무를 베면서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내면이 풍요롭지 않다면 풍경의 아름다움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 자신의 삶이 아름답지 않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일지라도 의미가 없다.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가만가만 걸어야 한다. 몸과 마음은 평온한 상태여야 한다. 마음을 졸여서는 안 된다. 나는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로 그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가 어떤 느낌을 주느냐를 보는 것이다. 조용하고 소극적인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해내기도 한다. 재능이란 특정한 분야의 능력만을 나타낼 뿐이다. 인간의 삶은 가장 사소한 일들을 얼마나 잘 해냈느냐에 따라 평가된다. 그것이 최종 평가다. 인간의 삶이란 결국 홀로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후회를 최대한 즐기라. 슬픔을 억누르지 말라. 후회를 보살피고 소중히 여기다 보면 그만의 존재 목적을 가질 때가 올 것이다. 깊이 후회하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과 같다. 삶의 목적,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수단과 방편이 무엇인지 교리문답하듯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현재 생활 방식을 선택한 것은 다른 사람 아닌 자신들의 뜻에 의한 것처럼 보인다. 그들 자신이 지금의 삶을 선호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와서 그들은 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진정으로 믿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깨어있고 건전한 품성을 지닌 사람은 명징하게 떠있는 태양을 잇는 법이 없다. 편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버려야 한다. 아무리 오래된 사고방식, 행동 지침이라 해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믿지도 말아야 한다. 우리들을 건강하고 차분하고 만족한 상태로 만들어줄 묘약이 있을까? 돌팔이 의사가 저승의 강과 사해에 물러 조제한 엉터리 무량 말고 내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만병통치약은 잡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아침 공기 한 모금이다. 하루의 근원인 새벽에 사람들이 그 공기를 마시려 들지 않는다면 병에 담아 가게에서 팔기라도 해야 한다. 아침이란 시간을 즐길 수 있는 티켓을 잃어버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각자의 의견, 선입관, 전통, 망상, 외향이라는 이름의 진흙탕 속을 뚫고 나가 지구를 덮고 있는 충격층을 지나 파리와 런던, 뉴욕과 보스턴과 콩코드를 지나 교회와 국가,
가치와 철학과 종교를 지나 본질이란 이름의 단단한 밑바닥, 그 바위에 이를 때까지 내려가 보자. 그리고 외치자. 바로 이거야. 이제 틀림없어. 그게 죽음이든 삶이든 우리는 본질만을 열망한다. 꼭 봐야 할 것들을 그때그때 놓치지 않고 보는 훈련에 비하면 역사, 철학, 시를 공부하고 훌륭한 글을 읽고 바른 생활 습관을 지키는 일이 무얼 그리 대단한가? 그저 단순한 독자나 학생이 되겠는가? 아니면 제대로 보는 사람이 되겠는가? 당신 앞에 놓인 것들을 직시하라. 당신의 운명을 읽어내라. 그리고 미래를 향해 발을 내디뎌라. 우리는 육체를 위한 영양분을 얻고 몸에 생긴 질병을 고치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정신을 위한 자양분을 얻는 데는 인색하다. 주객이 전도된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대여 빨리 영혼의 눈을 떠야 한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